전국의 풋볼살롱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해외, 국내 축구 소식을 전해드리는 살로만 뉴스의 살롱맨입니다. 살로만 뉴스는 불필요한 뼈다구는 가감없이 발라버리고 야들야들한 살만 있는 살로만치기처럼 구독자 여러분들의 피와 살이 되는 해외, 국내 축구 소식만을 쏙쏙 골라내서 제공을 해드리는 풋볼 살롱만의 살로만 뉴스입니다. 오늘은 축구 승무패 8회차에 들어온 K리그 1, 2 6경기 12팀의 소식과 프리뷰를 들고 왔습니다. 주중에 스페인 라리가 8경기 16팀의 근황과 프리뷰를 전해드렸고, 오늘은 K리그 1, 2 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10억 원이 2월이 된 승무패 8회차이기 때문에 이 K리그 경기에서 얼마만큼 적중을 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K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말에 개막 라운드인데 아무래도 개막전이다 보니까 정보 자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은 이적시장 소식뿐만 아니라 감독 교체에 따른 팀들의 전술 변화까지 조금은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풋볼살롱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컨텐츠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유튜브 구독과 동영상 시청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이 풋볼살롱에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실 경우에는 다양한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자료와 정보를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풋볼살롱 멤버십과 관련해서 전하는 말씀 듣고 빠르게 승무패 8회차에 들어온 K리그 1, 2 6경기 12팀의 프리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적중 내역은 2020년을 기준으로 풋볼살롱이 승무패 2등에 적중한 내역들입니다. 승무패에서는 아직 1등을 하지 못했지만 프로토에서는 온라인 배트맨 사이트를 기준으로 최고 배당 1등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풋볼살롱 본인뿐만 아니라 구독자 여러분들도 속속 승무패 2등에 당첨이 되고 계십니다. 네, 끝으로 풋볼살롱 멤버십 혜택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자료 파일과 최종픽 이미지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네이버 전용 카페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현미경 분석 자료 파일이 평균 15장에서 20장 분량인데 이 분석 자료 파일만 보시더라도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한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혜택으로는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해당 카페를 통해서 다양한 승무패 프로토 정보를 교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300명 가까이 되는 멤버십 회원분들께서 자발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교류를 하고 계시고 실제 자신이 구매한 픽까지 자발적으로 공유를 하고 계십니다.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쌀 언더 오빠라는 풋볼살롱만의 언더오버 프로토 언더오버 분석 예측 결과까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1번 경기로 들어온 전북현대와 FC 서울의 근황입니다. 먼저 전북현대의 근황을 살펴드리면 김상식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했습니다. 이 모라이스 감독이 떠나고 김상식 코치가 감독으로 부임을 했고 이 최강희 감독 시절부터 내려왔던 닥치고 공격, 닥공을 넘어선 화공, 화끈한 공격 축구를 펼치겠다고 호언 장담을 했습니다. 평균 2골에 가까운 득점을 하겠다고 김상식 감독이 1000명을 했기 때문에 전북 역시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화끈한 공격 축구를 구사를 할 것 같고 이 전북에서 오랜 시간 코치로 일했던 김상식 감독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장단점 파악에 있어서는 그 어떤 다른 감독들보다도 빠르게 수행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김상식 감독이 감독 경험이 없기 때문에 코치와 감독은 다른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약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개막전에서 서울과 만나는데 이 전북의 전과 서울의 설을 합쳐서 전설 더비라고 부릅니다. 이 전설 라이벌전을 앞두고 과연 김상식 감독이 이 화끈한 공격을 구사를 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이 관전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전북현대는 포항의 에이스 공격수 일류첸코를 영입을 하면서 이 가뜩이나 막강한 화력이었는데 일류첸코까지 합류를 하면서 더욱더 막강해진 화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 드래곤즈의 에이스 측면 수비수 이유현까지 영입을 하면서
이 더블 스쿼드를 구축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 전력 누수도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 K리그1 MVP를 차지한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 손준호 선수가 산둥 루농으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중원에서의 전력 누수가 예상이 되는 전북현대인데, 그래도 손준호 선수를 거액의 이적료를 받고 보낸 다음에 이 포항에서 임대로 활약을 했던 최영준을 다시 소속팀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 베테랑 미드필더인 최영준이 다시 전북으로 돌아오면서 손준호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을 것 같고, 이 대구 FC에서 활동량이 풍부하다고 평가를 받는 류재문이라는 젊은 미드필더까지 영입한 전북현대이기 때문에 손준호 선수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울 보관은 마련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존 전북에서 코치를 한 김상식 감독과 기존 멤버들이 대거 잔류를 했다는 점에서 이 조직력 면에서는 FC 서울을 압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베테랑 공격수 이동국 선수가 은퇴를 했고, 이 언더 22, 22세 이하 카드로 중용이 됐었던 조규성 선수가 김천 상무로 입대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언더 22 카드가 하나 없어졌다는 점과 베테랑 이동국의 존재가 없어졌다는 점은 약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전북현대를 상대하는 FC서울의 근황입니다. FC서울이 이적시장에서 돈을 풀었습니다. 광주에서 지도력을 인정받은 박진섭 감독을 새 감독으로 선임을 했고, 이 감독뿐만 아니라 준척급 선수들을 대거 영입을 하면서 공수에서 전력이 강화가 됐습니다. 우선 공격진에는 성남의 에이스 나상호 선수를 영입을 했고, 포항의 플레이메이커였던 팔로세비치까지 영입을 했습니다. 또한 볼프스부르크 유소년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 박정빈까지 영입을 하면서 공격력이 한층 더 강화된 FC 서울입니다. 이 박진섭 감독이 광주에서 지도력을 인정을 받았는데, 이 올 시즌 FC 서울에서 어떤 축구를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이 밸런스가 있고 디테일이 살아있는 축구를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밸런스를 갖춘 축구를 지향을 하는데, 이 전지훈련 과정에서 디테일한 전술 지시가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어린 선수들에게는 패스 방향까지 세심하게 지시를 할 정도로 상당히 디테일한 전술 지시가 돋보였고, 선수단과의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강조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함께 볼 돌리기에도 참여를 하면서 선수단의 고충까지 세심하게 듣는 이 젊은 감독다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쨌든 박진섭 감독이 FC 서울이라는 빅클럽에서도 지도력을 발휘를 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 FC 서울은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 쪽에도 전력 강화가 있었는데, 박진섭 감독이 광주 시절에 중용을 했었던 수비수 홍준호까지 영입을 해서 수비력도 강화가 된 FC 서울입니다. 다만 최근에 기성용 선수와 박정빈 선수 관련해서 이슈가 터졌던 것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수단 내부적으로 이 분위기가 조금은 뒤숭숭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성용 선수는 해당 이슈와 관련해서는 강력하게 부인을 하면서 법적 대응 불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팀의 주장을 맡은 기성용 선수가 전지훈련 과정에서 거의 100%에 가까운 몸 상태를 자랑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개막전부터 맹활약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이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신입생뿐만 아니라 기존의 박주영, 오스마루, 조용욱 같은 선수들이 건재한 FC 서울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전북현대가 막강한 화력을 갖췄다고는 하나, 또다시 박진섭 감독 특유의 밸런스 그리고 효율적인 역습 축구로 전북현대를 괴롭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 시즌에도 광주에서 엄원상, 윌리안, 펠리페를 앞세운 효율적인 역습 축구로 전북과 울산의 덜미를 잡았던 이 기억이 있는 박진섭 감독이기 때문에 이 전북전에서도 그러한 나상호, 조영욱, 박정빈 같은 빠르고 날쌘 선수들을 앞세워서 전북을 공략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기성용, 오스마르 같은 선수들이 패스 스킬은 좋은데 이 나이가 있다 보니까 기동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진섭 감독이 전북전에 과연 기성용을 필두로 어떤 선수들을 중원에 배치할 것인가도 조금은 면밀하게 살펴볼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북현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일류첸코의 합류로 화력이 한층 더 강화된 모습이 있습니다. FC 서울 역시 나상호와 박정빈, 팔로세비치가 가세를 하면서 공격력이 상당히 강화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매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전북현대가 손준호가 빠졌다고는 하나 베테랑 미드필더 최영준이 복귀를 했고, 이 기존에 있었던 쿠니모토, 김보경 같은 이 S급 이선자원, 특히 이승기까지 갖춘 전북현대이기 때문에 이 전북현대의 중원을 과연 나이가 조금 있는 기성용, 오스마르 이러한 베테랑 미드필더들이 기동력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지 조금 의문입니다. 다만 FC서울의 박진석 감독이 이 밸런스 축구를 구사를 하기 때문에 이 박진석 감독이 수비를 먼저 탄탄히 하고 기성용과 오스마르 혹은 팔로세비치에게 날카로운 패스를 지시를 하고 나상호, 박정빈, 박주영, 조영욱 같은 빠른 선수들이 퀄리티 있는 역습을 구사를 한다면 전북현대가 의외로 덜미가 잡힐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북현대 쪽으로 조금은 기우는 매치업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전북현대 역시 김상식 감독이라는 새로운 체제에서 아직까지 조직력이 완벽하게 가다듬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 무승부까지도 잡아볼 만한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그래도 전북현대 사이드가 유력해 보이는 것은 전북현대의 홈구장인 전주성의 팬들이 입장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 수용관 중에 10% 정도가 입장이 가능하고, 이 전주성 같은 경우에는 비수도권 지역이기 때문에 이 수용관 중에 30%가량이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홈팬들 10,000명 가까운 홈팬들이 지금 입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북현대 선수들이 홈팬들 앞에서는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경기력이 있기 때문에 FC서울보다는 그래도 전북현대 쪽으로 조금은 기우는 매치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승무패 8회차 이번 경기로 들어온 전남 드래곤즈와 충남 아산의 근황입니다. K리그2 2부 리그 매치인데, 이 전남 드래곤즈의 키워드로 이유연은 떠났지만 전경준 감독이 있다를 정해봤습니다. 이 에이스 측면 수비수인 이유연이 전북현대로 이적을 했고, 공격을 이끌었던 에르난데스까지 경남으로 이적을 하면서 공수에서 전력 누수가 있었던 전남입니다. 다만 핵심 선수들은 나갔는데 이 전경준 감독이 그래도 재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좀 더 끈끈한 조직력을 다질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전경준 감독의 지도 스타일은 선수들의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가장 적절한 역할을 부여하는 데 일가견이 있다고 합니다. 새롭게 전남의 주장을 맡은 이종호 선수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 전경준 감독의 전술 지시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 워낙에 디테일한 전술 지시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소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전술 지시가 익숙해지면 그 어느 때보다도 위력을 발휘하는 지도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전남이 지난 시즌 최다 무승부 팀이긴 하지만 제주 유나이티드, 우승을 차지했던 제주 유나이티드 다음으로 짠물 수비를 보여줬던 팀이기 때문에 전경준 감독 체제에서 끈끈한 조직력을 발휘를 한다면 또다시 승격을 노려볼 만한 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이 베테랑 최효진과 이 이종호 선수가 각각 플레잉 코치와 팀의 주장을 맡으면서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에이스 측면 수비수였던 이유연의 이탈과 에르난데스의 이탈은 뼈아픈 전력 누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공격 쪽에 외국인 선수의 보강이 있었는데 브라질 태생의 타겟형 공격수인 발로텔리 선수가 영입이 됐습니다. 지금 자가격리 등을 거쳐서 3월 중순 정도는 돼야지 데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개막전, 충남 아산과의 개막전에는 이 발로텔리 선수는 나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나이지리아 출신의 측면 윙어와 최전방 공격까지 볼 수 있는 알렉스 사무엘이 영입이 됐기 때문에 이 개막전에서 사무엘 선수가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조금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발로텔리 선수가 3월 중순이나 돼야 기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선수인 박희성 같은 선수들이 제 몫을 해줘야 되는 전남이고, 수원FC 출신의 미드필더 장성재까지 영입이 된 전남이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있었다고는 하나 그래도 외국인 선수들을 보강을 하면서 전경준 감독의 지도력이 결합이 된다면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쉽게 패배를 하지 않는 조직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소식은 전남을 상대하는 충남 아산의 근황입니다. 충남 아산의 키워드로는 베테랑 수비진의 합류로 수비와 노련미가 증가했다는 점인데, 이 지난 시즌 젊은 선수들이 주축이 되다 보니까 선제골을 실점할 경우에는 급격하게 무너지는 경기를 많이 해서 K리그2 2부 리그 꼴등을 기록한 충남 아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비수 출신인 박동혁 감독이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수비수 영입에 공을 들였습니다. 베테랑 수비수인 최규백과 유준수를 영입을 하면서 노련미를 한껏 가미한 충남 아산의 수비진인데, 이 아무래도 박동혁 감독이 수비수 출신이다 보니까 최규백 같은 선수들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최규백 선수를 강력하게 원했던 박동혁 감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비진을 탄탄히 한 다음 쉽게 지지 않는 축구를 구사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에 최다 실점 40골 팀이라는 점에서 수비 강화가 급선무였던 충남 아산이고, 이 공격 쪽에도 전력 강화가 있었습니다. 브라질 출신의 측면 공격수인 알렉산드로를 영입을 했고, 브라질 출신의 공격수 마테우스를 영입을 했는데, 이 J리그 출신의 료헤이라는 선수까지 영입을 했는데, 이 료헤이라는 선수는 일본에서 활약을 했을 때 데이트 폭력 사건에 연루가 돼서 사실상 J리그에서 퇴출이 된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막을 앞두고 충남 아산이 퇴출을 당한 선수를 영입을 했다는 비판에 휩싸인 상황이고, 멀티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는 이상민까지 영입을 했는데, 이 이상민이라는 선수도 이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생활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던 두 선수를 영입한 충남 아산이기 때문에 최근에 언론의 비판을 받고 있고, 축구 팬들, 특히 아산 팬들도 해당 선수들의 영입은 조금은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러한 반응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추스르고 경기에 나설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남과 충남 같은 경우에는 이 전남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 시즌 최다 무승부 팀에다가 제주 유나이티드 다음으로 짠물 수비를 펼쳤던 수비가 기본적으로 좋은 팀이고, 충남 아산 역시 수비수 출신 박동혁 감독 체제에서 수비진을 강화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지난 시즌 최다 실점 팀이라고는 하나 수비 조직력이 한껏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남이 이유연과 에르난데스가 이적을 한 상황에서 화력이 약화됐다고 볼 때 이 충남 아산의 수비진을 쉽게 뚫어낼 수 있을까 조금 의문이 드는 매치이고, 충남 아산 역시 기본적으로 화력이 센 팀이 아니고 이 박동혁 감독이 수비진에 공을 들인 만큼 수비적인 축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굉장히 무승부가 의외로 예측이 되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승부를 베이스로 이 전남 쪽으로 조금은 그래도 기우는 매치이지 않나 싶은 승무패 8회차 2번 경기입니다. 승무패 8회차 살로만 뉴스 K리그 1부 마지막 매치업은 3번 경기로 들어온 대구FC와 수원FC의 소식입니다. 이 대구FC가 감독 대행 꼬리표를 뗀 이병근 감독의 진정한 시험 무대가 될 2021 시즌이라고 보여집니다. 공격수 대안 선수가 홍콩의 키치로 이적을 했고, 김대원과 신창무, 류재문 등이 이적을 했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상당했습니다. 이 감독 대행 꼬리표를 뗀 이병근 감독이 이러한 핵심 자원들의 전력 이탈 속에서 어떤 축구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즌인데, 이 젊은 자원들이 대거 빠진 자리에 베테랑 공격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베테랑 공격수 이근호 선수를 울산에서 임대로 데리고 왔고, 이 경남 출신의 베테랑 공격수 박기동을 영입을 하면서 이 공격진의 전력 보강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대구FC가 빠른 역습 카운터 축구를 추구하는 팀이라는 점에서 이 베테랑 공격수들의 합류는 어떻게 보면 대구FC가 자랑하는 기동력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라고 보여집니다. 올 시즌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무대를 병행을 하는 대구FC이기 때문에 이 체력적인 열세가 예상이 되는데, 대구FC가 베스트 11과 백업 라인의 퀄리티 차이가 있고, 더욱이 핵심 젊은 자원들이 대거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 베테랑 선수들로 꾸려진 공격진의 체력적인 문제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플레이오프 무대를 병행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쨌든 대구FC는
기존 대구 공격의 에이스 세징야와 에드가, 그리고 얼굴이 굉장히 잘생긴 정승원, 이 선수들이 그래도 대구 FC에 남아있기 때문에 기존 에이스들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 같고, 수비진에는 정태욱이라는 걸출한 센터백이 있기 때문에 이 정태욱 선수의 어깨도 굉장히 무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구FC의 수문장이었던 구성윤 골키퍼가 상무에 입대를 하면서 골키퍼 포지션 역시 조금은 불안한 감이 있는데, 그러한 위기를 뚫고 어쨌든 이병근 감독이 지도력을 보여줄 때라고 보여집니다. 이 대구FC는 다크호스로 꼽히는 수원FC를 개막전에서 만나는데, 그래도 홈구작인 대팍에서 3,000명이 넘는 홈팬들의 열렬한 응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원FC와의 홈경기 티켓이 예매 하루 만에 매진이 됐고, 약 3,000명가량이 수원FC전에 입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대구FC가 기본적으로 홈팬들이 굉장히 열성적인 응원을 펼치는 팀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홈팬들의 열렬한 응원을 등에 업고 다크호스로 떠오른 수원FC를 상대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승무패 8회차 3번 경기에서 대구FC를 상대하는 수원FC의 근황입니다. 이 수원FC가 김도균 감독 체제에서 지난 시즌 1부 리그로 승격을 했는데, 이번 이적 시장에서 큰 손으로 떠올랐습니다. 최고의 다크호스 팀으로 거듭이 났는데, 지난 시즌 승격 주역이었던 공격수 안병준과 마사가 각각 부산과 강원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부 리그에서 잔뼈가 굵은 선수들을 대거 영입을 했습니다. 한승규 선수를 비롯해서 박주호, 무릴로, 이영재, 양동현, 김호남, 윤영선 같은 이름만 들어도 떠오르는, 이미지가 떠오르는 준척급 선수들을 대거 영입을 한 수원FC이기 때문에 그 어떤 팀도 무시를 할 수 없는 전력을 구축을 했습니다. 다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이 기존 선수들이 대거 빠진 상황에서 새로운 선수들로 새로운 팀을 만든 김도균 감독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전지훈련 인터뷰에서도 김도균 감독이 말하기를, 기존 선수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새롭게 합류한 1부 리그 출신의 선수들과 잘 융화가 되도록 지도를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조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수원FC의 김호곤 단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 대구FC와의 개막전에서 수비수 3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FC전에 수비수 3명이 나서지 못한다면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조금은 있을 수 있는 수원FC입니다. 지난해 35명 선수단 중에서 무려 23명을 내보내고 새롭게 19명을 영입한 수원FC이기 때문에 완전히 새 판을 짜야 하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3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대구FC가 기존 핵심 선수들이 많이 빠졌다고는 하나 조직력 자체는 살아있는 팀이고, 홈팬들의 열렬한 응원 속에서 에이스 세징야 같은 선수들이 활약을 해준다면 아직 조직력이 확보되지 않았을 수원FC를 공략하기에는 조금은 충분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세징야, 대구FC의 세징야 선수가 유독 개막전에서 부진한 징크스가 있는데,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개막전에서 인천 유나이티드의 수비형 미드필더였던 마하지 선수에게 꽁꽁 묶이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개막전에서 세징야 선수가 부진한 징크스만 떨쳐낼 수 있다면 홈팬들의 열렬한 응원 속에서 대구FC의 특유의 빠른 역습 축구가 가동이 된다면 수원FC를 상대로도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수원FC가 준척급 영입을 대거 성공을 시켰다고는 하나, 이 최전방의 양동현이나 측면의 김호남 같은 선수들은 나이가 조금 있는 베테랑 선수들이기 때문에 빠른 기동력을 자랑하는 대구FC의 템포를 조금은 따라가는데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대구 쪽으로 기우는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수원FC 쪽의 수비수 3명의 부상 여부 체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현미경 분석에서 해당 부분은 제가 체크를 해서 면밀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8회차에 들어온 K리그 6경기 중에서 3경기를 심층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분량이 길기 때문에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살로만 뉴스 1부를 통해서 K리그 3경기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2부를 촬영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시청을 하실 수 있도록 바로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승무패 프로토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